시장은 늘 이유를 만들며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언제나 그 이면에 있습니다. 하락에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이유와 그 밑에 숨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교차했습니다. AI 밸류에이션 부담, 금융권의 잇따른 조정 경고,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지수는 장중 2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고 결국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공포가 시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저점 매수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낙폭은 절반 이상 만회됐죠. 이건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 시장 내부의 힘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의 표면적 원인 AI의 과열과 실적의 역사. 이번 하락의 표면적 원인은 명확합니다. AI 섹터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그 신호가 팔란티어와 AMD의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팔란티어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AMD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당초 92억 달러보다 높은 매출 전망을 제시했지만 주가는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피크 사이클의 징후입니다. 좋은 실적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구간. 기대가 너무 높아진 시장에서는 호재조차 악재로 해석됩니다. AI 관련주는 이미 미래의 23년치 이익을 선반영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 선반영된 기대를 시장이 다시 조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AI가 무너진 게 아니라 과열된 기대가 식는 과정이다. 금융가의 경고, 신뢰의 균열, 동시에 글로벌 금융권의 발언이 시장의 심리를 흔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CEO들은 미국 증시가 10% 이상 조정이 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한 건 마이클 버리의 AI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포지션은 9월 30일 기준의 데이터, 즉 이미 한참 전에 이루어진 포지션입니다. 버리는 올해 1분기부터 이미 엔비디아 풋 옵션을 매수해왔죠. 흥미로운 건 오늘 버리가 SNS를 통해 숏 포지션을 부인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장은 오래된 데이터를 지금의 악재로 재해석하며 심리적 공포를 과장한 셈입니다. 시장은 데이터보다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매도 주체의 변화 외국인의 전면 철수. 이번 조정의 실질적 매도 주체는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단 이틀 동안 5조 원이 넘는 순매도, 보험, 통신, 오락문화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업종이 매도 대상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코스닥을 집중 매수하던 외국인들도 대부분 포지션을 정리했고 기관은 코스피를 중심으로 방어적 매수세를 보였죠. 특이한 점은 전기전자, 기계, 일반 서비스 업종에서 기관의 저가 매수가 포착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기 과매도 구간 진입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장에서 지수의 낙폭을 줄인 주체는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양시장 합산 3조 원 이상의 순매수. 이건 단순한 추격 매수가 아니라 확신을 가진 저점 매수세로 읽힙니다. 공포 속에서 움직이는 개인이 시장을 살릴 때가 있다. 조정의 본질 세 가지 층위로 본 해석. 이번 조정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AI 중심의 가파른 상승 이후 단기 이익 실현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된 만큼 일부 되돌림은 건강한 순환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둘째, 달러 강세와 외국인 환차익 실현. 달러 인덱스가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 전환 전에 포지션을 줄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운용 비중 조정과 AI 버블론. 한국 시장 내 AI 반도체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글로벌 펀드들이 리밸런싱에 나서는 과정에서 매물이 집중됐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며 낙폭이 커졌지만 이는 구조적 위험이라기보다는 포지션 리셋 과정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지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균형을 다시 맞추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과 금리 변수. 정책적 불확실성도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미국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서며 정치 리스크가 부각됐고 경제지표 공백 속 일부 지역 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기대하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낮아졌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일부 꺾였습니다.
금리 자체보다 중요한 건 연준이 유동성 조절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다. 지금의 변동성은 금리의 방향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슈의 공백기, 그리고 심리의 전환점. 지난주까지는 실적, 정책, 거시지표 등 굵직한 뉴스들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오히려 이슈의 공백기로 접어든 구간입니다. 시장은 호재가 사라졌다고 불안해하지만 이슈가 없는 구간이야말로 시장이 숨을 고르는 구간이다. 단기 조정이 끝나면 시장은 다음 촉매를 기다리며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시선, 무엇을 봐야 하는가?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의 환율 기반 매도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고 AI 섹터의 기술적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레벨에서의 하방 경직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적극 매수, 기관의 낙폭, 과대 업종 중심 방어, 그리고 미 증시의 피로감이 완화되면 우리 시장은 먼저 반등 신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보다 속도를 봐야 할 때다. 하락의 각도가 완만해지는 순간 시장은 이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섹터로는 AI 관련 반도체 중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단기 낙폭이 과도한 소프트웨어 로봇 관련주,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일반 서비스 업종을 제시합니다.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실적 기반의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이자 다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공포 속에서 다음 기회를 만든다. 오늘의 하락은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다. 내일의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누군가는 방향을 잃고 누군가는 두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든다. 시장은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의 돈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옮겨준다.